네, 고교 학점제가 수면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뭐 설명회도 하시고 교사 연수도 하시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이렇게 이수한다는 것 자체 정말 바람직하고 이게 현실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또 교사들이 안 그래도 과정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교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교과는 다 교사는 다 교과, 그다음에 다 과목을 지도해야 하고 진로 진학까지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있고 수능체제하고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을지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종시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쩌면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어른들께서도 동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이 실현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점이 참 많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우려를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또 그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크게 이야기해서 제 우려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로 이런 고교 학점제에 맞춘 대학 입시를 어떻게 전환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2025년도부터 전면 교육을 하게 되면 25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28년부터의 대학 입시는 적어도 현재 전면 교육되기 전인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 졸업생까지는 2027년 졸업생까지는 현행 대학 입시제도를 계속 가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실제로 고교 학점제에 타당한 대학 입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상은 있지만 이것을 과연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지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물론 당연히 교육부처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교육과정을 말하고, 학생들이 정말 다양해진 이 사회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구체로 선택하는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학교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거가 두 번째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에게 그 짐이 실질적으로 다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와, 두 번째는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기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강사 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랬을 때 교사들의 신분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에서는 이미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을 거쳐서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더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과목을 인근의 대학과 그다음에 정책연구단지 등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우 우수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해주게 됐을 때 다수가 선택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학교 공간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교실이 2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교실로 획일화되어
특화된 교실에서 50명이 선택하는 과목이 막 생기기도 할 테고 혹은 15명 이하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겼을 때 이런 유연한 공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세 번째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세종시에서 그 학교 공간 개선을 다양한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전반적인 사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보고드린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고를 오늘 드린 셈이고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 길을 우리가 꼭 가야 할 길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벌써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잘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교가 실제로 시범학교를 도입해서 2023년, 2022년, 23년, 24년 3년간의 시행을 거치면서 보완해 나가서 2025년 작년 시행을 착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담아서 보고드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여기까지고요. 질문하실 때 가능하시면 질문하실 때만 잠깐 마스크를 내리고 해주시면 전달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지스 송승화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스의 송승화 기자입니다. 그 제도 자체는 좋은데 지금 양대 그 교총하고 양대 모두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시기는 필요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신 그 세 번째 문제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크거든요. 근데 세종교육청에서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는 15명, 20명, 50명 경우가 공간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 학생들은 숫자가 적을수록 내신 받기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점점 수강생이 많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국과목을 신설하는데 나중에 뭐 학생이 5명, 뭐 8명, 10명 이하짜리는 팽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네, 계획이 있으실까 하고 하나 더 하면 네, 2개 그냥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과목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뭐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을 계약직으로나 어떤 식으로 더 선발하시겠지만 인력풀이 지금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과목 수는 늘어나고 교사 수는 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새로 뽑는 교사들의 그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의 성향이나 뭐 이분들이 뭐 교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직 선생님들이랑 그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랑 마찰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대 교총에서 지금 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에 포함이 되는데 뭐 세종시 교육청에서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신이 점점 내신하고 정시 비율이 40%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까 같이 세 번째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혹시 고견 같은 건 있으신지? 그 부분은요. 첫 번째 질문하시는 거는 현행의 대학 입시 제도를 그냥 두고 고교 학생들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 거 같은 질문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현재처럼 내신 등급을 매기고 그것에 따라서 가는 대학 입시 제도를 사실상 고쳐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평가 자체를 성취평가제로 해서 지금의 등급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성취도를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것은 고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전제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의 대학 입시 제도는 아직은 지금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거는 실제로 그걸 변화시켜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목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하고 싶은 과목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
이것은 첫째로는 그 교육부와 저희들이 함께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그 교사, 현직 교사의 경우에 적어도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기 과목과 유사 과목의 부전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두 과목 정도의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는 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현직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실제로 그 수업 들어가실 때는 일단 연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고,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각을 좀 다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인데, 세종에서 세종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강릉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정규교사가 담당하는 과목도 있지만 학생들의 실습 심화 지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강사 선생님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강사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하기 위한 연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전문성을 지도하시는 것이라서 오히려 전문 강사 선생님들의 그 수업을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우리 SK 세종시 김무순이라는 먼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남들 같지 않아서 좀 겪고, 이 고교학점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 너무 좀 생소해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이게 이제 2025학년도부터 이제 전면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면,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에 이제 1, 2학년 애들이 먼저 이제 시범 운영적으로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그럼 2025학년도부터 입학하는 아이들은 대학 입시하고 이제 뭐 국가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문제다 보니까 대학 입시하고 연계돼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2023학 내년하고 내후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시범 운영이라 사실 대학 입시하고 연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사항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 학생들을 뭐 나쁘게 얘기하면 좀 이런 시범, 그러니까 마루타 형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일부 집 학부모님들이 당장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잠깐만요. 예. 되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정세 장학사님께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입장도 계시긴 하지만 좀 세심한 설명을 위해서 장학사님도 이쪽으로 오셔서 중등교육과를 담당 이정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23년하고 24년에 1학년부터 지금 학점제라는 이름을 가진 거. 그러니까 저희가 단위라는 제도를 현재까지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하는 2단위인 거예요. 근데 이게 23년 1학년부터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하는 걸 2학점이라고 이제 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라는 제도가 학점이라는 제도로 바뀌었다. 23년과 24년에. 일단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과단 부분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204단위예요. 근데 이게 192단, 그러니까 192학점으로 1학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2단위가 줄잖아요, 학점이. 그래서 이제 공강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그런 것을 키워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하나 있다는 제도적 측면이 있고요. 이제 학점이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에 가면 F라는 게 있어서 재수강 대상자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부분에 그게 F라고 쓸 수 없으니 I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40점 이하. 이게 I가 되면 이 학생들이 I가 되지 않도록 예방 지도도 하고 때론 보충 지도를 해서 최소 I 이상을 되어야 이수가 되는 거예요. 이수가 되어야 학점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동안에 192학점을 하나씩 하는 게 이수 제도가 돼서 192학점 때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국영수 과목으로 23년도에 시범으로 운영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생이 이게 책임 지도와 연결이 되어 있게 되고, 그래서
대적 40% 이하의 정도 성취수는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기본적으로 23년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23년, 24년은 현재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똑같이 진행해요. 지금에 있는 고등학생과 똑같이. 그래서 현재 교육부하고 국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도 좀 하고 있고 월요일 날은 대학 입시에 관한 공청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25년 입학생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제도하고 25년 입학생은 전면적인 학점제 전면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3년, 24년은 결국은 25년 전면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시범 운영이 있다. 그 중에 특징이 학점 단위가 학점제로 바뀌어서 190 학점제로 이 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시작한다. 두 번째는 I라고 하는 최소 성취 수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예방지도든 추후지도든 간에 그런 보장지도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거기 써 계시죠. 왜냐하면 실제로 좀 구체적인 질문은 정확하게 설명해 저희들이 학부모님 대상으로 지금 자기들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사실 적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고교 학점제면 아까 방금 이제 대학교에는 F 학점 같은 경우 졸업을 사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도 앞으로 좀 이런 그 졸업을 못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있나요? 이게 섬세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 학생을 졸업 못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기가 쉽진 않잖아요. 자, 여태까지는 3분의 1한 추석만 되면 학생은 현재까지는 1학년, 2학년으로 올라갔잖아요.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과목 단위 이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전체 수업 일수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과목이 있어, 국어라는 과목이 있으면 국어라는 과목의 3분의 2를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I 있잖아요. I 이상을 받아야 이 학생이 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이제 졸업할 때 기준이 전체 출석률 3분의 2에서 과목 기준으로 3분의 1 출석, I 이상의 성취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것도 못했다. 그럼 이제 방학 중에 흔히 말하는 재수강의 시스템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졸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할까가 지금 현재 많은 연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세종시가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 시범 운영 이제 하게 되는데 세종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을 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세종시만의 내년부터 수제될 때 가장 큰 특성 혹은 세종시가 고교 학점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장 큰 장점은 혹시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부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했어요. 이게 중요 기능이 뭐냐면 공동교육과정 중에 1, 2, 3, 4, 5과정 1과 3이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정규 교육과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힘들죠. 과목이 늘어나거나 실수가 늘어나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들을 저희가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으로 진행해 왔어요. 공동교육과정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내신 등급 말씀하셨잖아요. 공동교육과정은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표준 편차, 원점수 다 제공을 하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 현재 학교에서도 13명 이하는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즉 등급 산출 안 해도 돼요. 소인수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고 등급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내신의 불이익을 소인수이기 때문에 갖는 것에 대한 보완책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교육 과목이 있으면 저희가 넓게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일본어와 중국어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 계속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충분하게 저희가 제공해서 학교의 부담도 덜어지고 선생님이 그 과목까지 가르치지 못한 것을 보완할 측면이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팀의 조사한 건 뭐냐면 3년 동안 학교에서 편집 표현이 있는데 폐강된 과목이 뭐지? 무슨 과목마다 몇 명의 애들이 수강 신청인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폐강되거나 개설해야 되는데 못한 것들은 공동교육과정 개설할 수도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 과목까지 케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을 신청받아서 공동교육과정을 저희가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필기수도에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자기가 진로 적성에 의한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넓은 트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큰 무리 부담 없이 현재 진행되고 나갈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세종의 소리 인재기자, 다섯 번째 뉴스피드 황근기자님 이렇게 지뢰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네 번째 세종의 소리 인재기자 지뢰입니다. 마스크 같은 거를 공동교육과정 하시는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지금 7지망까지 학교를 선택해갖고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점 교과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뭐 과학이나 정보에 뭐 관심이 많아하고 그 학교를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인문사회가 관심이 많아서 그 학교를 가고 싶다거나 이럴 때 그 학교를 이제 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집에서 조금 먼 학교 정도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밀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불이익이었는데 이제는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하니까 뭐 내가 관심이 없는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들어가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게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부분을 아주 심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인사권 5년 단위로 이렇게 순환을 하시니까 그러면 가고 싶어하는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부분, 그 교사 인사권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대한 그런 질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아직 이렇게 먼저 저희가 교과 특성학교라고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교과 특성학교라고 운영했어요. 교육부가 운영했던 게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근데 그게 원칙이 뭐냐면 과목 2개를 쓰면 안 되고 그걸 융합시키는 단어를 써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뭐 과학융합 이렇게 단어를 썼거든요. 저희는 내년도 23년도를 준영하면서 학교가 어떤 교과의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좀 불분명하다. 명확하게 2개의 과목을 명확히 제시하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좀 재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교과 중점 학교로 다시 바꾼 겁니다. 그래서 2023학년에서 제가 책을 하나 우리 나눠드렸잖아요. 이게 아직 딱은 아직 완전 보급된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모든 교과 중점 학교의 편성 과정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과 중점이다라고 하면 이 학교는 당연히 과학이나 수학의 비중이 크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과목 수도 많아지겠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고 있고 현재 23년, 24년까지는 교원 양성에 대한 교원 배치가 거의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제 예산을 드려요. 이제 그게 아까 교강사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교원대든 대학원생이든 뭐든 간에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하는데 선생님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빙할 수 있게 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 예산을 한 2,500만 원 정도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서도 중점학교인데 해야 되는데 뭐 학교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 캠퍼스 공동교육 과정을 그 학교에 과목을 개설해 줍니다. 23년, 24년 동안은 학교가 원하고 싶은 교과목을 개설할 때는 일단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과학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캠퍼스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그 과목에 개설할 수 있도록 이루어집니다.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체계화되면 캠퍼스 고등학교 25년 3월에 개교한 시점에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인사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인사가 이런 교과 중점 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부분을 이제 제가 폭넓게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교과 중점이 과학 수학이 많으면 그래서 보면 거기에 가르치는 관리자부터 선생님 부분이 그쪽에 분이 문관 분이든 좀 더 전체적인 비율의 숫자든 간에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함께 협의해서 나갈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답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동안은 사실은 그동안도 사실은 그 몇 개의 교과 특성 학교가 있었잖아요. 뭐 과학이 좀 두드러진 교고등학교, 그 미술이나 이런 것들 하는 고등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시스템이 같은 게 그게 약간 강조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실제로 그 특정 교과 중점 학교들이 좀 심화되게 되면 학생들이 지금을 선택할 때 대체로 자기 집 가까운 곳을 2차로 선호했었는데 이제는 아마 지망을 하게 될 때 교과 중점 학교를 자기를 잡으면 2023년 4년도 아니면 전년적으로 거의 2025년도부터 선택할 때 거기와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이 집중적으로 지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다 다르게 그 직접 학교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큰 위험을 몇 개 둬서 가까운 곳에 그런 학교들이 바로 침략 학교는 아니더라도 자기 생활권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중점 학교를 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부족한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유수필 회군진입니다. 오늘 미래지원 고교학점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28일 날 교육부 장관 지명자 이주호 씨 청문회가 있는데 이분이 계속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진로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캠퍼스 고등학교 제도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물론 이 학습 부진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고교학점제의 장점이라면 조기 졸업 제도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학습을 잘하는 학생은 빨리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그동안 운영에 비춰서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는데 아까 교육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셔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세종시로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 진행상은 어떤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먼저 답변. 현재 이제 우리가 조기 졸업과 전체적인 교육학점제에 대한 교육부 중심의 국가 수준에서 결정하는 거고 저희가 교육청 수준이 결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최소 성취 수준에 대한 것만 23-24 시행을 통해서 25년에 전면 시행하는 거고 조기 졸업은 25년 전면 시행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는 기본 과정 거치고 조기 졸업이라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 검토 사항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 한번 협의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 추후 아마 25년 이후에 그때부터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당 그 이수 학점 지금 이수 과정이 그 192학점으로 12학점 정도 줄어드는데 그 학점을 3년을 치고 말하면 576학점을 조기에 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춘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선은 요 체제로 해서 안착을 시키면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때 국가적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이조 장관은 뭐 청문회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사실상 청문회 절차 잘 넘기시고 능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이 제도 자체가 고교학점제 제도 자체가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지 않은 오랜 기간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서 큰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세종시 자체는 사실은 교육부도 지금 거의 좀 장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어려운 과정에 있고 국가교육의 출범 자체가 좀 상당히 아직도 온전하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첫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치를 세종시로 오는 문제는 사실은 답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쪽에서는 대통령 직속에 정부 부처 중에서도 이쪽으로 와야 되는
부처가 더 추가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세종시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세종시로 와야 한다고 하는 소망은 놓고 있지 않고 계획된 대로 국가교육위원회나 국회교육위 쪽에는 꾸준히 말씀을 드려서 상당 부분 공감되는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관영 기자님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신문 정원영입니다. 사실은 저 앞에 세종해설이 문지연 기자님 그 답변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한 단계 넘어가가지고 그 교원의 인사 문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청이나 뭐 인사권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고교 학점제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 사립학교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사립학교가 거의 하나 정도밖에 없어서 문제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고등학교가 사립학교가 많은데 인사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립학교를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혹시 교육부 어떤 방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공립은 교사들이 수강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립은 이제 적어도 재단 안에서 정도의 수강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기본으로 모든 학교, 공립이든 사립이든 구별할 것 없이 모든 학교에 갖춰야 될 기본 교사 정원과 교사 과목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문재인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혹시 교과 중점 학교가 됐을 경우에 그곳에 특정 과목이 더 들어가야 되거나 이랬을 때 학교별로 교사 정원은 같은데 특정 과목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적은 교원이 적은 과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그거는 공립학교는 좀 더 쉽겠으나 사립학교도 거기에 준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교과중점이 돼서 특별하게 그걸 하고 싶은데 근데 과원 넘치는 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동안은 사립학교에서 뭐 학급이 축소되거나 학생이 떨어져서 과원이 발생했을 때 교원의 신분 보장 차원에서 공립으로 특채를 하거나 하는 그런 예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가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왕 말씀드린 거 세종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2023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가 시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다른 모든 시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시범적으로 준비를 쭉 하면 좋은데 사실은 다른 규모가 큰 경기도라든가 인근 이제 당장 충청남도만 해도 모든 학교를 시범 학교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우순 장님 말씀하셨고 딱 한 번만 더 할까요? 진행자 마음이 이제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기사님 그 기사 작성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글로컬 타임스 최문갑 기자님 마지막으로 받고 그렇게. 박영 기자님 손 들었으니까 두 분 하시고. 반갑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이제 세종만의 시범 학교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자신감을 표시해 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세종 미래 지금 고교 학점제라는 장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세종이 어떤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운영하시면서 성과도 많이 있겠지만 그 성과를 내기 위한 거에 그 좀 어떤 장애 요인 아마 이런 것들도 분석이 됐을 걸로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즘 뭐 어린이든 아이들이든 이 심리 상태가 뭐 우울증이든 뭐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지난달에 그 세종시 그 학급폭력 실태 초중고 2022년 1차 조사가 나왔죠. 저 그걸 보면서 조금은 놀라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사실 했거든요. 세종시의 그 초중고 그 학교폭력이 작년보다 그 전년보다 증가했어요. 뭐 피해자, 가해자, 목격, 민담들 다 증가를 했거든요. 특히 요즘 뭐 문제가 되는 성폭력 요거가 뭐 건수로는 36건에서 80건을 늘었고 퍼센테이지도 꽤 늘었어요. 그리고 뭐 사이버 폭력, 신체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하면 그나마 좀 바람직한데 증가하는 게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 고교 학생들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여기 명시했지만 자기 주도성, 참여와 혁신, 협력과 소통, 좋은 말들 다 이렇게 쓰다 본 것도 교육부가 결국은 어떻게 학생들이 정말 자유스럽게 또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 성적을 올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그건데 지금 뭐 온 사회가 특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그 심리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고 하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뭐 고교 학진제라는 게 이게 점수 따기 해서 대학교를 어떻게 하면 뭐 학점으로 이슈하고 갈 거냐 이러는데 정말 어찌 보면 심하게 봐도 한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님, 네. 죄송하지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 질의를 간단히 네. 해야 우리 네, 여러분이 그래요. 같이 있는 그래요. 미안합니다. 질의를 해주시고 네. 우리 그 세력파람의 박은주 기자님 간단하게 그래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세종시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요걸 잘 다스려야만 뭐 이 고교 학점에도 성과를 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자님의 우려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교육 문제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고교 학점제를 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니지요. 그야말로 지금 대학 입시에 얽매여서 아까 송성호 기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학생들은 점수 따기 좋은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자기 원래 자기만의 장기나 자기만의 통이나 학기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는 이런 회단에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고교 학점제고 이것과 학교 폭력을 직접 고교 학점제 이것이 학교 폭력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고교 학점제는 그거 해결된 다음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고 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의 해결책으로 저희들이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 폭력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학교 생활교육을 실제로 전환하는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올해 전부터 늘어나게 되는 것이 이게 코로나로 인한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 회복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5년간 다뤄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은주 기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바쁘신 분께서 안 하는 건데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저는 진짜 간단하게요. 캠퍼스용 공동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강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서 지금 세종예술고를 빗대서 얘기를 하셨어요. 강사에 대해서. 세종예술고는 강사로 인해서 성공한 학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 모집 때 보면 어느 대학 정교수 뽑는 것보다 학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강사 인력을
교회나 등록이라는 것을 여섯 번째 페이지에 써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강사의 질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강사풀을 약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국가가 고시한 교육 과정에 있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학위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까 교과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구분했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 이게 동아리나 진로형 연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데 교사 자격증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1과 3은 교사 자격이 있어요. 정규교육과정. 그래야 성적 처리도 할 수 있고 그것에 권한이 부여돼요. 그 다음에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2와 5가 있습니다. 진로 전공 탐구반, 직업 탐구반은 교사 자격증이 필수 조건은 아니어서 아까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신 국제연구단지라는 각종 대학의 흔히 박사학위자 이상이 전체 한 270, 80가 강좌 중에 한 50%가 박사학위자긴 해요. 단 박사학위자라고 해서 강사의 질이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그리고 교강사 인력풀에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과 아니면 학교의 진로라든가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같이 있어요. 구분해서. 그래서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에 있는 정규교육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건 교사 자격증인 교사를 인력풀을 통해 초빙하는 방식이고 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 프로그램에는 그와 다른 전문 인력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숙제에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요즘은 모니터링하면서도 평가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 약간 연수체계 강화든가 좀 복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이나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다양한 것을 저희가 하게 된 게 처음에 그 공동교육 과정을 개설할 때는 원하는 과목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가 여기 한 3년 차쯤 왔을 때 2017년, 20년경에 수업의 질 향상에 저희들이 더 초점을 둬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고교 학점제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고등학교 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특히 세종에서 전국 어디보다 모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사항이 될지 몰라요. 예, 아까 192학점은 2023년에 들어 3년 동안 취득하는 점수 192학점입니다. 예, 그거 일단 수정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안식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학점제에 성공적인 안착을 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